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년대담 특집으로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자치단체장을 초청해 올해 시정에 관해 얘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허석 순천시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과 순천 시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지난해 한 해 동안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순천에도 많은 위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순천 시민 여러분의 위대한 시민 정신의 발휘, 적극적 협조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정말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하는 광양시 그리고 바로 지급하지 못하는 순천시의 네. 그 입장을 아빠의 마음으로 설명하신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올해 설에는 이제 순천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순천 시민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게 정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전 시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경제 활성화 차원입니다. 한마디로 소비를 촉진하자는 것이죠. 네. 그래서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난 연말부터 우리 순천시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설 연휴 전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비 촉진의 측면보다는 설 연휴에 어떤 분들은 손주 세뱃돈도 줄 필요가 있겠고 또 제수용품 마련도 필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설 연휴에 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우리 순천시는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머지 80 이상을 국비나 도비에 의존해야 되는데요. 그럼 총합은 같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국비나 도비는 거저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또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가져올 때마다 항상 또 우리 시비 부담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 어떤 건전성이 높아지고 한마디로 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유가 있는 지자체와 없는 지자체는 차이가 있겠는데 저도 우리 순천 시민 재난지원금 주면서 인근 군단이 눈치가 보였습니다. 네. 더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는 지자체 단체장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자체별로 어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균일하게 하는 게 저는 적절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신년사에서도 강조를 하셨듯이 올해 순천시에 주력할 부분은 단연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복지 확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활성화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경제 활성화 전에 저는 잠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19가 대구처럼 위기에 빠졌으면은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는 것이죠.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순천시에 몇 차례 위기가 왔습니다만 첫 번째 8월 위기 때는 전국 최초로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로 위기에서 일주일 만에 벗어났죠. 네. 11월에 2차 위기 역시나 전국 최초로 2단계 격상을 했습니다. 역시 시민 여러분의 협조로 일주일 만에 제압이 됐습니다. 올해 1월 3차 위기가 왔는데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찬반 논란이 있지만 낯설 금지 행정명령으로 또 긴장을 해서 지금 많이 잡혔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경제를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 만드는 이런 그 조치가 전 선제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또 행정명령 대상이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물을 몇 모금을 드렸습니다. 지금 연못이 말라서 그 죽어가는 물고기에게 먼저 물 몇 모금을 주고 나서 근본적으로 이 연못에 물을 채워야지요. 저는 그래서 순천에 세 개의 오아시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못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중간촌 오아시스인데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는 이 중간촌과 우리 순천이 대등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2,500만 베이징과 29만 순천이 대등하게 교류해서 중간촌 해외 지사가 뉴욕, 파리, 런던 이런 데밖에 없는데요. 우리 순천에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연말 화상회의를 통해서 중관청 따이젠 비서장과 세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한중 창신 포럼을 베이징과 순천이 경연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등하게 교류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네. 총 상금 규모 85억 원의 창업 경진대회가 베이징에서 열리는데 여기에는 독일, 캐나다,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데만 참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디어 가진 청년들이 일본에 가서 예선전을 치렀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이 예선전을 우리 순천에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아이디어 가진 분들이 순천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천 베이징 지사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제가 가야지 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풀리면 제가 베이징에 가서 베이징 순천 지사를 만들 것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진출하는 기업, 한국에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기업은 베이징 순천 지사와 중관청 순천 지사를 창구로 활용할 것입니다. 기회의 땅이 될 것이고요. 돈이 돌고 사람이 몰려들고 기업이 몰려들 것입니다. 이게 중관천 오아시스이고요. 마그네슘 오아시스도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 초경량 소재인 마그네슘에 관한 세계 최초가 순천에 있습니다. 마그네슘 판재 공장입니다.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 공장이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제가 살려내었습니다. 마그네슘 연구센터를 만들었더니 이게 살아났습니다. 오아시스가 생기면 여기에 유목민이 몰려들고 낙타가 오고 뭐 펄씨가 날아들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것처럼 이미 마그네슘 오아시스에 14개 업체가 순천으로 오기로 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세 번째가 발효산업 오아시스인데요. 승주 일대에 발효와 관련된 것, 우리술, 발효 음료 또는 김치류, 장류 이 연구를 하는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 발효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또 승주 일대에 몰려들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발효 오아시스입니다. 이런 오아시스는 비단 이 세 개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별로 다 하나씩 크고 작은 오아시스를 만들 것입니다. 이 오아시스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순천의 경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자신을 합니다. 네, 지역을 넘어서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네. 순천 경제 활성화에 물꼬가 트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시장님께서 힘을 쏟고 계신 부분이 복지 부분입니다. 네. 예를 들면 수급자 기준을 완화하고 참전 명예수당 대상도 늘리고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복지란 우리 순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주목하고 있고 각 지자체가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죠. 결국은 삶의 질을 높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컨대 저희 순천시에서는 어르신 복지를 예를 들면 퍼주기식 복지가 있고 생산적 복지가 있습니다. 네. 그냥 연금 좀 더 드리는 것을 퍼주기식 복지라면 어르신들도 다 자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받는 것보다는 예컨대 순천 멸치를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순천에는 멸치가 생산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지역에서 멸치를 도매로 삼아가지고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나눠줘서 손질을 하는 거죠. 네. 어르신들은 이렇게 가벼운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멸치 똥을 까는 거예요. 이렇게 손질된 멸치를 다시 포장해서 순천 멸치로 재탄생합니다. 이게 아주 지금 인기 1위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을 주고 사와서 120이 되면 이 20의 부가가치를 다시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산적 복지인 것이죠. 네. 내가 일한 만큼 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점 두는 게 이제 뭐 신생아입니다. 뭐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하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도 처음에 이제 결혼하면은 뭐 결혼 축하 자금은 200만 원도 주고 첫째 아이 낳으면은 300만 원 주고 둘째 계속 올라가거든요. 순천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최초로 두 자녀부터 다자녀로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보통은 3명부터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책을 말씀드릴 게 아니고 복지의 근본 방향을 퍼주기식보다는 생산적 복지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게 저는 우리 순천시의 가장 큰 복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순천시의 경제 활성화 방안과 복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일 텐데요. 민선 7기 최대 성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근차근 준비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것이 10년 전의 박람회와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국제 행사를 두 번 치르는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가 우리 순천시가 될 것이다.
2013년에 국제 정원 박람회하고 10년 만에 다시 치르는데 이게 국제 기구에서도 승인됐고 기재부 승인이 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2013년에 순천 시민의 적극적 협조로 성공리에 개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2013년과 2023년의 근본적 차이는 첫 번째가 공간의 확대입니다. 2013년은 순천만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에코벨트로서의 정원 조성, 그리고 그 정원에서 박람회를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정원 1호가 된 것이죠. 네. 이제는 2023년은 시 전역에서 박람회가 치러질 것입니다. 순천만 습지, 국가정원, 서남사, 동천, 죽도봉, 나간읍성, 순천 모든 것이 정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어가 정원에서 합니다입니다. 2023년 우리는 정원에서 합니다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박람회를 시민이 주도하는 박람회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박람회도 좋을 수 있겠지만 그만 순천 시민이 주도하게끔 24개 읍면동마다 시민정원 추진단이 이미 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부제어가 나만의 정원입니다. 정원에 사는 우리 순천 시민 모두가 저마다의 정원을 꾸밀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 정원보다도 더 좁은 한뼘 정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테이블 위에도 미니 정원을 만들고요. 자동차 안에도 정원을 만들고 베란다에도 정원을 만들고 옥상에도 정원을 만들고 벽면에도 정원이 되게끔 순천은 도시 곳곳이 다 정원이 되는 그런 도시를 꿈꿀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은 더디 갈지라도 조금 부족할지라도 시민이 주도하는 박람회로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시민의 주도로 시민의 박람회를 치르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이렇게 시민들과의 소통과 참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순천시가 마음먹고 신설한 것이 바로 시민주권 담당관실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항상 이렇게 강조하시는 그 소통과 참여 그런 것의 좀 방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도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시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못 느끼죠.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시민 주권, 직접 민주주의는 우리 시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질 때만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24개 읍면동 돌면서 그걸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올해 순천시는 지난해까지 8군데 읍면동에서 실시하던 주민자치회를 24개 읍면동에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시장한테 부탁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나온 결과물을 시장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은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를 하나 이렇게 내주면 그게 제 돈으로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시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라 했어요.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하는 집행자의 따름인 것이지 내가 내 돈 주는 거 아니다는 이야기죠.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다. 우리 순천시의 주인은 여러분이라는 인식을 하시고 당당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물에 빠진다든지 이런 급박한 경우 아니고서는 보조자적 역할을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과 마음 같아서는 이름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직접적이다 해서 이름을 시민주권 담당관실로 했습니다. 광장토론, 천막토론, 골목토론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가 그대로 가감없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고요. 또 일부 하다 보면은 중간에 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전부 다 보고할 수 없으니까 이게 취사 선택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걸러지시죠. 제가 목민심서를 보고 항통이라는 제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번 해봤습니다만 이 통에다가 민원을 넣는 거죠. 이 열쇠는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읍면동을 수리하면서 민원을 들으면 별별 민원이 다 있습니다. 이걸 제가 직접 보고 분류해서 지시할 건 지시하고 일반적인 민원 누구누구 공무원 잘해요 이런 칭찬은 또 이쪽 빼고 해서 네. 직접 제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제도도 또 실시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의 메카 순천이 되도록 2021년에는
더욱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순천시의 여러 가지 정책의 방향과 또 기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라남도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순천시도 많은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라남도 종합 감사에 관해서 시장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변명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감사는 3년 동안을 합니다. 3년마다 하니까 3년 동안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취임한 지 2년 반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임에 발생했던 문제들이 상당 부분 이번에 부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컨대 보건소장 관련 지적도 그건 제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보건소장을 왜 행정직으로 했느냐, 그것은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의사입니다. 두 번째는 보건직 공무원. 근데 의사를 뽑으려고 했더니요, 연봉을 8,800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 때문에. 네. 아무도 안 와요. 단 한 명도 응모를 안 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막 설득해도 안 옵니다. 연봉이 반토막 나는데 오겠습니까? 근데 보건직 보건직 공무원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서기관 대상자가.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행정직 직무대리가 가는 것이죠. 이것을 1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1년 넘은 경우가 지적된 겁니다. 네. 그건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부분을 제가 변명 같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건 당국에는 이상이 없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 쓰레기, 생활 쓰레기 관련해서 수의계약, 이것은 30년 가까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유 경쟁을 시키면은 이 쓰레기차를 사가지고 사무실 꾸려서 같이 입찰을 해야 되는데 네. 입찰이 안 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체끼리 경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순천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감사에서 뭐 지적됐으니까 제가 이것을 이러쿵저러쿵 따지지는 않겠지만 또 적발 수나 이것은 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양호한 편입니다, 오히려. 근데 이번에 우리 순천시만 보도가 되다 보니까 마치 뭐 엄청 지적된 것 같은데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이제 부분적으로 체크된 데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하는 것은 지금 이제 개선 중이죠. 네.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들은 이제 그런 촘촘한 감사를 통해서 개선을 해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순천시의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지난해 추석에 이어서 올 설에도 이제 거리두기가 진행이 되면서 가족분들과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좀 아쉬움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새해 덕담 들어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좀 둘지라도 저는 마음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아니면 가족이 만나지 못하면 더 간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족 친지 간의 그 간절함이 더 극대화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 우리 순천시 10대 뉴스 일본이 1위가 호남 3대 도시 등극이었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순천, 어르신이 편한 도시 순천, 안전한 도시, 교통이 편한 도시, 의료 인프라, 교육 인프라, 이 모든 것이 종합 점수에서 높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순천시가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난 1년 동안 정말 암울하고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와서 희망이 없을 것 같지만 시민 여러분,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터널의 끝에서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조금은 답답할 수 있어도 저는 3월 중이면 이 코로나19 위기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새 희망을 가지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헬로이시 토크 신년 대담 허석 순천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순천시의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다양한 성과를 거둔 순천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도 순천시만의 특별함으로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 순천을 건설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